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사장놀이가 아닌 현명한 사장되기, 오늘 강의를 맡게 된 더마니 에듀 대표 박스키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장님들은 뉴러너이십니다. 오늘 강의 이 최고의 사장님들을 모시고 최고의 어떤 비대면이지만 대면이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러한 변화의 세상에 도전해 주신 우리 사장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차는 세 가지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사와 사업의 차이, 사장학 개론이에요. 두 번째, 기업의 철학이 중요한 이유. 세 번째, 현명한 사장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장님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사와 사업의 차이, 사장학 개론인데요. 이 강의 들으시는 사장님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많이들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어떤 그 제4차 산업혁명 또는 AI 시대 이런 것들이 작년 1월까지만 해도 너무 핫하게 붐이 불었었는데 작년 1월 이후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전 세계인들이 위기에, 카오스라고 하죠.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해 1월에 그 설날이 딱 지나고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2달 정도는 2월달, 3월달, 4월까지는 길에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도 사람도 없고 지하철도 거의 타지 않으셨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런 어떤 카오스, 혼돈의 상태에 시간이 지나니까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일제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지만 요일제로 마스크도 이렇게 요일제로 변경하고 뭐 주민등록 자리 짝수냐 홀수냐 이러면서 하나하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이런 것들은 조금씩 잠잠해져 갈 거고요.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구축될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사람이 만약에 길에 가다가 이렇게 탁 쓰러졌어요. 그러면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119에 전화를 해놓고 그리고 정말 119 대원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거나 아니면 심폐소생술을 그 순간에 해야만이 하는 그런 어떤 시간, 이게 바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21세기는 AI, 인공지능 시대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2030년이 되면요, 90%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아마 사장님들 많이 느끼실 텐데, 실제로 지금 현재도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인공지능이 대체되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죠. 무인텔도 너무 많이 생겼고요. 요즘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사실 그 음식 배달 이렇게 가져다 주는 것도 AI가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2045년에 예측하기를 레이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 온다라고 예측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45년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0년에 뉴스 기사를 봤는데요. 10년이 앞당겨져서 2035년으로 이렇게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어떤 이런 그 정보, 그 외에 어떤 IT 산업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사장님들은 본인의 비즈니스, 사업, 장사, 일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읽지 않으면 우리 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이 에듀라고 하는 교육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도 소상공인이고요. 교육업 자체가 교육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사장님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서두에 세상의 트렌드, 흐름, 변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떠한 지식들이 요즘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면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고 합니다. 19세기에는 100년 정도 걸렸어요. 하나의 지식이 새롭게 나오면 그게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기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2025년, 2017년에는 3년 정도 걸렸던 게 2025년이 되면 3일 만에 여러분 새로운 지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SNS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타고 막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특히 지금 비대면 시대에 초연결 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더더욱 빨라졌다라는 거, 그런 점을 좀 인지하시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파워포인트에 FANG이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 단어가 있습니다. FANG. 요즘 더 뜨는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일까요? 원래부터 유명하고 아주 큰 기업들인데 최근에 더 많이 떴던 기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F는 페이스북, A는 아마존, N은 넷플릭스, G는 구글. 네, 많은 분들이 A 약자 보시면요, F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존이었어요. 이 네 가지 회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온라인입니다. 넷플릭스 많이들 지금 회원제로 끊으셔서 많이들 집안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넷플릭스가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렇게 회원수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회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아마존은 첫 시작이 뭐였냐면요,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여러 가지 산업에 이렇게 투자도 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아마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아마존이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거침없이 저돌적으로 뭔가 일을 헤쳐나간다라는, 도전하고 헤쳐나간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진 아마존이피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기들이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아마존 이런 단어를 이렇게 배운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전해질 정도로 지금 엄청 크게 성장을 이미 많이 한 그런 기업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장님들께서 하고 있는 일이 각각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O2O 들어보셨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24시간 일만 하면 열심히, 난 너무너무 성실해, 나는 눈만 뜨면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하고 일어나셔서 눈만 뜨면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열심히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옛말이에요. 옛말. 고생 끝에 골병 듭니다. 24시간 일만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똑같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똑같이 24시간을 일을 해요. 그러면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비전과 또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다라면 훨씬 더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효율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 고정관념, 틀이라는 단어죠. 뜻이죠.
자, 이것을 좀 변화시키셔야 돼요. 사장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정관념, 틀, 옛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깨트리셔야만이 이 지금 세상, 눈만 뜨면 코 베어 간다는 세상 아니에요. 눈만 뜨면 코 베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옛말입니다. 패러다임이고요. 눈 뜨기 전에 코가 잘려나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장사 대 사업. 제가 여기 장사와 사업을 이렇게 장사냐 사업이냐 그게 그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장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거고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네, 사업하시면서도 그 사업 안에 장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장사하시면서도 이걸 사업적인 것들로 훨씬 더 판을 키운다고 하죠.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장님들의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중소기업의 사장님들 또는 어떤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 인터뷰를 하고 만나보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사장님들의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엄청 딜레마에 많이 빠져 계시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을 때 결정해야 될 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바로 리더의 의사결정력인 거죠. 리더가 얼마나 의사를 결정할 때 힘이 드는지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왜 이렇게 더 힘들까요? 사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부담감, 책임감이 너무너무 버거워요. 사업을 몇십 년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요즘 MZ세대라고 하는 그 직원들, 90년대생들, 그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통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나이 든 내가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정말 버겁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래 사업을 하신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사업하는 건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 그 사장님들의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김승호 회장님 다들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네, 저도 존경하는 어떤 기업가이신데요. 여러 책을 내셨어요. 김밥 파는 CEO라는 책을 이렇게 제일 처음 내셨는데 그 이후로 책을 몇 권 내시면서 그 책들이 다 너무너무 베스트셀러가 났고 대박이 났죠. 특히 저 돈의 속성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저도 저 네 권의 책이 다 집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김승호 회장님을 만나 뵌 적이 있었어요. 만나서 특강을 들었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냐면요.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장사를 하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사는 사실 한번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구조예요. 당연하죠. 예. 특히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5인 이하의 아주 작은 사업장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는 혼자서 1인 기업가로도 활동하시는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뭐 조직원 구성원들이 워낙 많아서 중소기업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신이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구조와 다른 사람의 노동력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시스템, 특히 노동력에 대한 구조의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놓는 게 바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장사는 본인이 A부터 Z까지 뭐든지 다 잘해요. 영업, 마케팅, 기획, 물건 파는 것까지 못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해내는 겁니다. 이런 경우 1인 기업일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다 잘 해야 돼요. 왜? 직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잘하는 분야는 사장님이 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아웃소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24시간 동안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잠자야 되죠. 예,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피곤하면 또 쉬어야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24시간 풀로 가동시켜도 돌아갈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잘 하더라도 사업일 경우에는 각 분야의 담당자를 두셔서 그 담당자가 전문가죠. 훨씬 더 영업을 저보다 잘해요. 기획 저보다 훨씬 잘해요. 경영기획팀 기획해서 경영의 일선에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일들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를 포지셔닝 한다는 게 바로 사업의 개념이죠. 그리고 또 장사는 좀 규모가 작아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장사고요. 사업은 아주 판을 좀 넓혀서 크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아니라 전국구 지역으로 한다든지 또는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업의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에 그 빨간 걸로 이렇게 써놓은 게 사명이나 비전이나 이런 본인의 어떤 그 업에 대한 철학이 없으신 경우 장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냥 가게를 너무 잘하세요. 어떠한 본인의 5년 후의 비전, 10년 후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순간에 수익을 창출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뻐하면서 그냥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평 남짓한 떡볶이 가게에 계시는 떡볶이 여사장님께서 본인이 그냥 떡볶이를 파는 거와 본인이 3년 뒤 비전으로 반드시 5평 이상 되는 떡볶이 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갈 거다, 성장해서 라는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이게 사업으로 아주 커질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이 마인드가 그렇지 못하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어떤 장사하는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떠하냐? 조직의 속성, 조직의 인원이 많으신 분들은 조직의 속성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조직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누구냐면 내부 고객이에요. 내부 고객, 우리의 직원이죠. 직원들도 고객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팔아주시고 하시는 외부 고객들, 이 외부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읽으셔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시고 고객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내부 고객이나 외부 고객이나 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인간에 대한 탐구, 인간에 대한 탐색이 먼저 우선순위로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업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는 사장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딜레마에도 빠지시지만 간혹 사업이 잘 안 되실 때 자괴감이라는 것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괴감, 무엇일까요? 근데 이런 자괴감이 굉장히 그 능력 부족에서 온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내가 뭐 해봐야 이거지, 나 뭘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존감이 땅바닥에 뚝 떨어지시면서 자괴감에 빠지는데 이게 능력 부족이 아니고요, 이해 부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속성, 조직원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 세상이 변화하는 변화의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강의 들으시는 사장님들은 이미 정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고의 어떤 지금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옆에 지금 제 앞에 사장님들이 눈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키셔서 앉아서 제 강의를 귀를 쫑긋 세우시면서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믿는 힘, 자신감을 가지시고 비즈니스를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의 철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월트 디즈니 잘 아시나요? 월트 디즈니의 성공 스토리가 있는데요. 아마 디즈니랜드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일본에도 있고 저기 외국에 이제 디즈니랜드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디즈니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 고객에게 최고의 것만을 제공한다는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매지니어라고 해서 사실 이 이매지니어라는 단어는 원래 없었던 단어예요. 본인들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매지네이션, 상상이라는 단어와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합쳐서 이매지니어라는 단어를 탄생시켰죠. 상상을 기술로 만들어가는 기술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플로리다의 아주 더운 곳에 스키 리조트를 세우면 어떨까? 에이, 그거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시들지 않는 풀이 자라는 산을 만들면 어떨까? 풀이 어떻게 시들지 않나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런 산이 어디 있어? 네, 그런 산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들은, 이매지니어들은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동료들을 그들의 능력을 믿고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찾아낸다고 해요. 서로와 서로를 믿으면서 상상했던 것들을 정말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회사, 우리 사업? 안 돼. 우리 뭐 올해 매출이 뭐 그게 야 끄떡도 없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정말. 근데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how,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그럼 올 매출 이번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올 매출 이거야. 그럼 이렇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생각보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월트 디즈니 성공 스토리 중에 제가 정말 그 논문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청소부 직원들 있죠. 가장 말단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청소부 직원들조차도 디즈니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고객들에 대한 고객 중심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정말 고객과의 접점에 가장 고객과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에 경영진들이 이렇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월트 디즈니의 성공 노하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도 대기업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 위액분들이 이렇게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아주 말단 직원들의 목소리에는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1%의 어떤 차별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업의 철학이 중요한 이유 4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철학은 그 기업의 사명입니다. 네, 사명이라는 것은 철학이죠. 내가 이 업을 해야 되는 이유죠.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명입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회사에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그 사명 아래, 철학이죠. 철학 아래 비전,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 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사명 아래 반드시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 철학 아래
비전을 이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5년의 비전, 10년의 비전 또는 3년의 비전 이런 식으로 비전을 만드셔서 반드시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그 아래에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해가 바뀔 때마다 그 종무식 같은 거, 시무식 같은 거를 하면서 그 해에 어떤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이렇게 나누어서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는 게 그 이유인 거죠. 세 번째가 기업의 철학이 확고해야 흔들림 없이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요, 속도전이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속도전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당연히 빨리 선점하는 게 성과에는 아주 유리합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없다라면은 그것은 일단 바쁘게 빠르게 갔는데 어떻게? 이거 아니네? 하고 또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전보다 저는 우선적으로 방향성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철학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기업의 철학이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업 강의를 많이 가보면 실제 그 기업의 문화에 따라 정말 경직된 조직 문화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작은 인원으로 된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너무 이렇게 상하 간에 격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격을 따질 때는 따지는데 그 어떤 그 릴레이션십이라는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서로가 우호적인 그런 기업들도 많이들 있어요. 그렇게 된 회사에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공기가 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너무 수많은 이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위해서 느낌이 딱 와요. 네. 자, 기업의 오너들의 철학이란 바로 이 모든 기업에는 그 사업가의 철학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철학은 사명으로 나타나고 사명은 사업의 존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회사, 여러분들이 지금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에는 사명이 있으신가요? 그 사명 아래 5년의 비전, 10년의 비전이 있으신가요? 자, 비전 목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비전은 꿈하고는 다른 거죠. 꿈은 원트의 개념이고요. 비전은 꿈을 원트라는 바라다, 원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시각화시키는 겁니다. 위의 의지가 들어가서 반드시 기필코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게 비전입니다. 꿈을 시각화시키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는 그냥 우리 회사의 꿈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비전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이 참여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방법 3가지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고객과 연관된 회사의 사명. 좀 전에 사명과 비전 이렇게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사장님 혼자서 사장님이 좋아하는 거를 비전으로 세우시면 안 되는 거죠. 고객과 연관된 회사의 사명.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주고 그 가치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어떤 이유가 되는 거. 이 사명과 비전, 핵심 가치를 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비전을 세우시고 뭔가 핵심 가치,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어내실 때, 목표 설정을 하실 때 직원들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냥 혼자서 회사에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를 상명하복식으로 전달만 하면 사실 신입사원 때 달달달달 외웠던 친구들이 회사의 사명이나 핵심 가치 시간 지나면요 몰라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직원들과 함께 그 해가 바뀔 때쯤 올해의 목표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1년의 비전을 세우면서 같이 본인의 의견도 이렇게 같이 토로하면서 같이 세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그 비전과 1년의 비전, 해마다의 비전과 우리 팀의 비전, 우리 팀의 어떤 목표, 성과를 위한 목표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견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지켜지고 실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매년 비전 워크숍을 통해서 시장 상황과 환경에 맞게 재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조직원이 많은 우리 어떤 회사고 팀별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면 더더욱 좋겠지만 혼자서 운영을 하시는 1인 기업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12월 달에 연말에 혼자서 비전 워크숍을 하셔야 돼요. 며칠 동안 나를 쪼개가면서 그 다음 해에 어떤 그 비전들을 세우시고 구체적인 목표들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현명한 사장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기업가 정신으로 변화에 대처하기. 물론 앞에서 쭉 말씀드려 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 외로운 길임에도 이겨내고 소통하고 함께 가셔야 돼요. 세 번째,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 키우기, 그리고 차별화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현명한 사장님이 갖추셔야 돼요. 사실 리더가 갖추어야 될 조건들, 덕목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문제 해결력, 의사결정력, 책임감, 돈도 좀 잘 써야 돼요, 리더는. 이런 다양한 것들은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는 조금 신경 쓰셔서 한번 갖추시기 위해서 실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가 정신으로 변화에 대처하기는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을 깨뜨리셔야 돼요. 이 순간부터.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새롭게 배우셔야 돼요. 뉴러너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눈 뜨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 뜨기 전에 코가 잘려나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대의 트렌드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늘 사장님들은 공부를 하셔서 아주 그 명확한 그런 어떤 사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넓은 그런 어떤 입지를 이렇게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과 어떤 의견들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관리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돼요. 이미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이거 지금 유튜브나 어디 이걸 클릭을 하셨던 분은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은 스스로 자기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리더는 말로서 표현하지 않더라도 조직원들, 팀원들, 부하 직원들이 그냥 느껴요. 이렇게 하시는 행동을 보면서 그대로 벤치마킹하고 따라하고 스스로 존경심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사업을 한다는 것이 나만의 작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나만의 작은 세상을 만든다고 해서 아주 막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여태까지 본인이 하고 싶어 했던 일, 꿈꾸어 왔던 일, 이런 것들을 비전으로 시각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리더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리더가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우리 흔히들 말하죠. 까라면 까!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되 스스로 자발적 의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셔야 되는 게 바로 정말 훌륭한 리더인 거죠. 그래서 이 미래사회의 리더의 자질을 보시면 시야를 아까 넓게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넓게 가지시려면 책 보시고 영상 들으시고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포용성, 넓은 마음으로 조금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적으로 대하셔야 될 것 같고 명확한 사고, 이런 명확한 사고는 넓은 시야를 가지기 위해서 학습하시고 공부하시면 저절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력과 용기인데요.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월트 디즈니처럼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상상하시는 거예요. 그 상상하셔서 그
정말 뭐죠? 이게 판타지 같은 상상인데 이게 될까?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하실 때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돈도 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반대도 있을 거고요. 이거 해서 될까? 라는 것 때문에 나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용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전문성,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리더로서 가져야 할 자질인 것 같습니다. 이상적 리더십 개발은요. 타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따라갈 필요 없어요. 남을 따라갈 필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가 되시려면 우선적으로 제일 명확한 자기인식이 필요해요. 자기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탐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 강의 들으시는 사장님들 어느 순간 예전에 본인이 대표가 아니고 사장이 아니고 어떤 회사라든지 또는 조직에서 팔로우였던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독립해서 또 내가 내 회사를 차리신 분도 계실 거고요. 자, 그렇다면 팔로우가 없으면요 리더가 없고 리더가 없으면 팔로우가 없어요. 리더와 팔로우가 같이 존재하지 않으면 조직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따르는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예, 아주 명언이죠. 자, 이미지처럼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이 계세요. 앞쪽에 계시는 분이 성철 스님이신데 성철 스님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 법정 스님도 지금 살아계시는 이 두 분은 다 돌아가셨고요. 지금 살아계시는 분은 법륜 스님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지만 사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잠깐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성철 스님의 어떤 그 멘티로 그리고 이렇게 후배로 제자로 있었던 법정 스님께서도 사실은 그 당시에는 팔로우였어요. 팔로우였고요. 어느 순간 법정 스님이 리더가 되면서 성철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리더가 되면서 훌륭한 팔로우가 결국에는 훌륭한 리더가 되더라라는 그런 어떤 사례를 남겨놓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훌륭한 팔로우는 결국에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하고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경기장이죠. 네, 지금 코로나로 야구 경기장에 이렇게 직접 가셔서 관람하시는 걸 잘 못하고 계실 텐데요. 야구에서 유격수라는 포지션을 알고 계시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이 없지만 유격수의 포지션은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르고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확 날아오는 그런 볼들을 가장 많이 받아내는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에게만 오는 공을 잘 받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야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열심히만 뛰는 유격수입니다. 그런데 미리 상대방의 타자의 어떤 기록들 이런 거를 공부하고 어느 쪽으로 날아올까? 어디에 공이 잘 떨어지지 저 선수는? 어디에 공이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공부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유격수는 열심히 뛰는 유격수이면서도 아주 뛰어난 유격수인 거죠. 여기 강의 들으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어떤 유격수에 해당되십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열심히만 뛰는 유격수고요. 이러한 상황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까지 전략을 다 짜 놓으신 분들은 뛰어난 유격수의 역할을 하는 리더이신 거죠. 자, 두 번째가 외로운 길임에도 이겨내고 소통하고 함께 가라입니다. 리더의 길, 늘 외롭고 힘듭니다. 그쵸? 외롭죠. 그래서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하셔야 되고 직원들과 소통하시고 본인 스스로와도 셀프 퀘스천, 본인 스스로와도 대화를 좀 나누시고
직원들 소통, 그리고 만약에 1인 기업이시라고 하면 1인 기업가들이 아웃소싱 주는 업체와도 열심히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하 직원들, 옆 사람들 존중하시고 질문 던지세요. 누구에게? 직원들에게도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요. 훌륭한 리더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항상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드백 하셔야 돼요. 스스로 평가하시고 뭔가 일이 끝나고 프로젝트 끝나면 반드시 성과 보고회, 성과 평가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것처럼 스스로에게도 평가를 하시고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함께 가는 것.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더라도 늘 개인 경영, 그리고 조직 경영, 사회 경영을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선상에서 놓고 보면서 앞으로 결국에는 공헌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이렇게 확장을 시키셔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 있는 인재. 사실은 우리가 확실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불확실한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확실한 일에 도전하고 대처해야 그 리더의 능력이 어떤 비즈니스의 판이 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험 요소가 항상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야지 너무나 안전한 길만 가서는 비즈니스 판을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등산과 탐험의 차이점. 혹시 등산을 많이 하시나요? 네, 저는 등산을 올라가는 건 잘하는데요. 내려오는 거는 사실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내려오기 싫은가 봐요. 꼭대기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고. 자, 등산과 탐험의 차이점. 등산은 이미 사람들이 길을 닦아 놓았어요. 그래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손쉽게 정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산에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데 탐험은 길이 없어요. 숲을 헤치고 강을 건너고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할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이 5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렸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곳을 개척해 나갔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기에 내가 개척해 나가면서 지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탐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이고 힘든 여정인 거죠. 우리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사업이 정말 등산인지 아니면 탐험인지 한번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탐험을 했을 때 어렵고 힘들겠지만 만약에 그게 완성되고 이렇게 고지가 저기다 해서 고지에 가시게 되면요, 진짜 이 세상의 the only 유일한 어떤 그런 업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생각의 틀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의 틀, 남들과 똑같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 1도의 차이, 99도 물이 끓을 때와 1도 그 차이가 굉장하거든요. 요 하나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아시죠? 너무너무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보배들입니다. 이 방탄소년들이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공부를 조금 했는데요. 이들이 유튜브로 데뷔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기존의 3사 방송사로 데뷔하는 게 신인 가수들은 거의 전례였어요. 그런데 그 틀을, 패러다임을 깨뜨린 거죠. 유튜브로 데뷔했고 기존의 방송 패러다임을 이렇게 흔들어 놓았어요. 그냥 흔든 게 아니라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시혁 대표가 그룹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은 보통 어떤 기획사에서는 오디션을 보잖아요. 주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로 모여요. 서울로 모여드는데 이 방시혁 대표는 지방으로 본인이 찾아 나섰어요. 찾아 나섰고 그리고 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그룹을 만들고 나서 그들에게 딱 요구했던 게 자율성이었어요. 그래. 왜냐하면 다 고등학생들이었고 너희들 자율적으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단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를 노래로 표현해.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은 열심히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고등학생들이었잖아요. 늘 연습하고 춤추고 유튜브 해도 돼요?
그래서 유튜브를 막 그때부터 해서 연습하는 장면들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로 데뷔를 했죠. 사실은 유튜브로 데뷔하면서 더 좋은 점이 뭐였냐면 기존 방송에서 이렇게 신인 가수 데뷔를 했으면 우리나라에만 좀 알려졌을 텐데 전 세계인들이 이미 방탄소년단의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자율성, 정말 대단한 방시혁 대표의 차별화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에너지를 다 뽑아내는. 이게 바로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 중에 이 99도도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 1도의 차이가 이런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차별화를 우리 사장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업에 어떤 차별화를 가지고 계시는지 늘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정한 리더란 이런 리더인 것 같습니다. 100명이 산을 넘습니다. 100명이 산을 넘는데 30명은 중간에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50명은 중간에 캠프를 쳐요. 아우, 너무 힘들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갈래. 그리고 나머지 20명이 산을 넘어가요. 산을 넘어가서 정상에 다다르고 나서 거기서 이렇게 탁 쉬고 있는데 그 중에 20명 중에 5명이 다시 중간 캠프 지점으로 돌아와서 힘들어하고 캠프 쳤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아, 내가 가봤는데 괜찮아. 힘들지 않아. 갈 수 있어. 내가 안내할게.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함께 올라가는 정상으로. 이 5%의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리더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조력하고 누군가를 이끌어주면서 함께 잘 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사장님들은 아마 그런 5%의 사장님, 리더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강의 이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